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마주한 문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듣는 이야기들은 바로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의 투자 실패 사례들입니다. 은퇴 후 평화로운 삶을 꿈꾸다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사연들이 넘쳐납니다. 먼저 최근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노후를 준비하며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하려고 경기도 파주 쪽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2021년 무렵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때였죠. GTX 개통 소식이 대대적으로 퍼지면서 서울까지 가까워진다는 호재가 쏟아졌고 중개인들은 집값이 2배로 뛸 거라고 장담했어요. 호재에 끌린 그는 7억짜리 84타입 아파트를 대출 4억 5천만 원으로 매입했습니다. 계약 후 출근길 지하철에서 부동산 앱을 확인할 때마다 가격 상승에 가슴이 설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자랑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도 안 돼 상황이 급변했어요. GTX 호재에도 집값은 하락했고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도 급락하는 마당에 상가는 더 심각했습니다. 동네 상가거리는 텅 비었고 작은 빵집과 카페가 문을 닫았으며 마트는 재고를 쌓아두다가 반값 세일 끝에 철수했어요. 큰 병원은 차로 30분 정도를 가야 하고 밤늦게 아프면 택시조차 잡기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공실이 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집값은 25%나 떨어져 5억대로 추락했습니다. 월세나 전세 수요도 없어졌고 전세 시세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12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집값이 오를 땐 이자는 감당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자까지 내려니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매도하려 해도 2억 원 가까운 손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 가족 모임에서조차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재에 속아서 주변 상황을 제대로 안 봤어요. 젊은 층이 왜 이런 외진 지역을 피하는지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호재로 집값이 상승한다고 해서 입지나 수요를 간과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고령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출생하는 14만 7,804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지만 연간으로는 여전히 23만 명대에 머물러요. 이는 50년 전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인구 구조가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학군,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누가 정착하려 할까요? 수요가 없어지면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도 거래가 줄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와중에 지방 소도시나 시골 마을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인구 유출이 빨라지면서 지역 경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중소도시처럼 한때 활기차던 곳들은 이제 상권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떠나고 청년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빈집이 늘고 도로가 텅 비어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줄고 택시조차 줄어들면서 이동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구 감소 지역이 90곳을 넘었고 절반 이상이 지방 소도시입니다. 고령화가 이런 쇠퇴를 가속화하죠. 노인 비율이 높아질수록 젊은 세대 유입이 막히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도시 소음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강원도 춘천 쪽 시골 전원주택에 투자했습니다. 2021년 상승장 때 4억 5천만 원짜리 전원주택을 대출 2억 껴서 매입했습니다. 계약 후 부부 동반 모임에서 실컷 자랑했습니다. 주말엔 바베큐 파티하고 텃밭을 가꾸면서 힐링하는 삶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당시 매물을 소개해준 부동산 실장은 요즘 전원주택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1억 이상 오를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정원이 있는 집에서의 삶을 상상하며 행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막상 살아보니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했고 관리도 어려웠습니다. 저녁이면 근처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았고 마트는 차로 20분 거리에 하나뿐이었습니다. 또 병원이나 약국은 더 멀고 겨울 눈길에 차가 미끄러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빈집이 늘면서 마을이 적막해졌고 야간엔 야생동물이 출몰해 불안이 커졌습니다. 임대를 줄까 생각도 해봤지만 목표 월세보다 30만 원 낮춰도 문의가 없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3억 7천만 원에 팔아 8천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 금액이 컸지만 그 가격이라도 팔려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지방 투자 중에서도 전원주택은 특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전원 생활은 매력적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산간 시골은 인프라가 약해서 노후 건강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런 전원주택 임대 수요가 30% 이상 줄었고 빈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지방의 인구 감소가 지역 전체를 힘들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조차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3만 명이었던 수가
2027년 99만 명, 2040년 66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방은 더 심각하죠. 2025년 전국 초등학교 49곳이 폐교되고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100곳이 넘는 등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학교가 폐허가 되고 주변 상가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신도시들도 도로를 달리다 보면 텅 빈 건물들이 보입니다.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 같은 주거용 부동산도 심각합니다. 살기 불편해지면서 점점 도심으로 사람들이 떠나고 빈집이 계속 늘면 집값이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텅텅 빈 지역에 머무르고 싶겠어요. 그나마 아파트는 버틸만한 상황인데 빌라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상승장 막바지에 빌라 투자가 유행했는데요. 지금 소개할 분도 빌라에 투자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충남 천안 쪽 빌라에 갭 투자로 들어갔습니다. 전세 2억 8천만 원을 끼고 본인 돈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 4억짜리 신축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강의를 통해 알게 된 강사의 소개로 빌라 투자에 눈을 뜨게 되었죠. 2년 안에 시세 차익을 내고 상급지로 갈아탈 생각으로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유튜브에서는 상승장은 아직 멀었다. 앞으로 더 오를 테니 서둘러라는 말들이 쏟아졌죠. 게다가 주변에 부동산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 내렸습니다. 매수하고 몇 달 후 같은 빌라가 4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순식간에 2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죠. 하지만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과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전세와 매매 시세가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고 임차인은 이사 가겠다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전세금이었던 2억 8천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알아봤지만 한도가 부족했죠. 급하게 매도해볼까도 고민해봤지만 매물이 넘쳐서 제값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부업체까지 손을 댔고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하필이면 빌라 밀집 지역이라 전세 사기 사건으로 시장이 얼어붙었고 인근에 미분양 아파트까지 쌓이면서 가격 하락이 계속됐습니다. 그는 상승장 열기에 눈이 멀어 리스크를 무시했다며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상승장에서 갭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갭 투자 관련 파산 신청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지방 빌라나 시골 전원주택은 특히 위험합니다. 호재에 눈이 멀어 사놓고 인구 유출과 경제 둔화로 고립되는 거죠.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부동산 시장의 뼈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부동산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요가 줄면서 상업시설과 여러가지 인프라도 쇠퇴하고 그러다 보면 주거용 부동산도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오기 전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그나마 상황이 괜찮습니다. 문제는 2021년, 2022년 상승장에 산 사람들이죠. 서울조차 학군이 약하거나 노후된 곳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사람이 몰리는 곳, 개발이 집중되는 곳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한국의 고령화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곳도 있지만 쇠퇴할 지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되도록 피하세요. 소중한 돈 지키려면 인구, 일자리 등 여러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